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잘 산다는 말을 웰니스라는 관점으로 풀어봅니다.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차원을 함께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웰니스의 8가지 차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이 개념을 알게 되면 8가지가 전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웰니스 중에 어떤 것부터 챙겨야 할까요? 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모두를 동시에 완벽하게 챙길 수는 없는데 어디에 힘을 먼저 써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8가지 차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할 때 생각해야 할 웰니스의 중요한 속성 2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균형과 지속 가능성. 웰니스는 한 영역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게임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균형은 서로를 해치지 않게 조율하는 기준이고, 지속 가능성은 단기간의 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갈 구조로 만드는 기준입니다. 이 2가지를 고려하여 8가지 차원에 접근해 봅니다. 웰니스에서의 균형. 웰니스에서 말하는 균형은 모든 것을 똑같이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균형은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삶의 시기마다 중요한 영역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때는 한 영역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 영역을 키우는 방식이 다른 영역을 무너뜨리면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적 웰니스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야근과 과로를 반복하면 잠이 무너지고 신체적 웰니스가 흔들립니다. 신체가 흔들리면 정신적, 정서적 웰니스도 같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성과가 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회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무너져 결국 일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즉, 한 영역의 단기 성과가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체적 웰니스를 챙긴다고 하면서 운동과 식단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사회적 웰니스가 줄어들고 정서적 웰니스가 경직될 수 있습니다. 함께 먹는 자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완벽하게 못하면 실패라는 강박이 생기기 쉽습니다. 경제적 웰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불리는 것에만 몰입하면 시장의 변동성에 감정이 흔들리고 일상이 잠식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판단하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첫째, 이 선택은 다른 차원의 무리를 주고 있는가? 둘째, 내가 이 선택을 유지하는 동안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2질문의 핵심은 한 웰니스를 키우기 위해 다른 웰니스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대가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장기화될 때 어떤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적 웰니스를 위해 업무 시간을 늘리는 선택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면이 줄고 운동이 끊기고 예민함이 늘어난다면 신체적 정서적 웰니스에 무리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관계를 피하고 식사 자리에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면 신체적 웰니스의 발전이 사회적 정서적 웰니스를 압박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 몰입하는 시간이 늘어 일상 집중이 흐트러지고 감정이 출렁인다면 경제적 웰니스가 정신적 웰니스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은 무리를 전혀 주지 않는 선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주는 정도를 과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차원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그 부담이 누적되어 다른 웰니스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강도와 빈도, 회복의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결국 웰니스의 균형이란 한 영역의 성장을 위해 다른 영역을 희생시키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균형은 모두 동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영역을 올릴 때 다른 영역의 바닥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웰니스에서 말하는 균형은 완벽이 아니라 안정성에 가깝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균형은 지금 무엇을 더할까 보다 무엇이 무너지지 않게 할까를 먼저 묻습니다. 웰니스의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은 말 그대로 오래 갈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강도를 먼저 올립니다. 운동은 매일 1시간, 공부는 매일 2시간, 정리는 한 번에 싹. 처음 의지가 강할 때는 강도가 높아도 가능합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기분도 좋고 이번엔 달라질 것 같다는 확신도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3개월 뒤에도 할 수 있을까? 5년 뒤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쁜 날에도, 컨디션이 나쁜 날에도 최소한의 형태로라도 계속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단기간의 의지에 의존하고 기분이 좋을 때만 가능하며 한 번 크게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됩니다. 소모가 너무 커서 시간이든 체력이든 관계든 어디선가 구멍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지나치게 늘리면 수면이 줄고 업무 집중이 떨어지고 짜증이 늘어 관계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공부 시간을 과하게 잡으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결국 포기하면서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끝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 회복이 필요해져서 중단하게 됩니다. 웰니스에서 가장 위험한 패턴은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으로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는 멈췄다는 사실보다 멈춘 뒤에 나는 원래 꾸준히 못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더 이상 다음 계획을 짜지 않게 된다는 점이 더욱 안 좋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핵심 전략이 루틴과 습관화입니다. 여기서 루틴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최소 단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의 루틴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루틴입니다. 매일 1시간 운동 대신 매일 10분 걷기와 주 2회 근력 운동을 선택하는 것. 명상 30분 대신 하루 2분 호흡으로 시작하는 것. 투자 공부를 매일 2시간씩 하는 대신 자동이체 및 적립식 투자와 원리를 점검으로 구조를 만드는 것. 환경 정리를 대청소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루 5분 정리로 시작 상태를 만드는 것. 이런 방식은 작아 보이지만 끊기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누적되면 힘이 됩니다. 여기서 유용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루틴을 만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루틴은 기분이 좋을 때만 가능한가? 아니면 기분이 나빠도 가능한가? 그리고 이 루틴은 내 삶의 다른 차원들을 침범하지 않는가? 만약 그 루틴이 수면을 깨고 관계를 깨고 업무를 깨서 겨우 유지되는 것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더라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 루틴은 오래갑니다. 결국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오늘의 최고치를 찍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가능한 최소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웰니스는 마라톤입니다. 크게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게 반복되는 구조로 축적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웰니스는 단기간의 의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설계로 만들어집니다. 결국 좋은 계획이란 멋진 계획이 아니라 내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계획입니다. 나의 웰니스 돌아보기. 8가지 차원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과거를 되돌아보며 저의 마음속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아, 내가 챙겨야 할 게 이렇게 많았구나. 마치 체크리스트가 갑자기 늘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수를 매기거나 목표부터 설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최근 2주를 떠올려보며 평소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돌이켜보았습니다. 나는 잘 살기를 위해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노력은 특정한 방향으로만 쏠려 있었습니다. 특히 지적 웰니스와 직업적 웰니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성취하고 성장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몰려 있었습니다. 신체적 웰니스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소한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당장 생활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환경적, 영적 웰니스는 관리한다는 감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돈은 벌고 쓰고 모으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삶의 안정과 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설계해 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냥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영적 웰니스와 관련하여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의식적으로 다뤄본 기억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약하다고 느낀 것은 정서적 웰니스와 사회적 웰니스였습니다. 감정에 대한 이해가 낮고 관계의 폭이 좁았습니다. 관계가 활동 중심으로만 이어지다 보니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어느 정도 굴러가고 있어도 마음의 결이 풍부해지기보다는 단조로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족하니 무조건 그쪽만 채워야 한다가 아니라 균형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제게는 이미 강점이 있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사회적 웰니스를 억지로 끌어올리기보다 이미 잘하고 있는 지적 웰니스의 힘을 활용해 보강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책이라는 공통의 매개가 있으면 감정을 말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관계도 활동이 아니라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만 방향은 균형적으로 돌리는 시도였습니다. 이 과정과 함께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가장 강화해야 할 웰니스는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경제적 웰니스였습니다. 나는 특히 30대인 지금이 시간을 활용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지를 넓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강점이 있었던 직업적 웰니스가 이를 보조하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단기 목표를 몇 주 단위로 끝내지 않고 3년씩 3단계의 목표로 나누고 그것을 10년의 중장기 목표로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웰니스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은 경제적 웰니스와 직업적 웰니스.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바닥은 신체적 웰니스. 그리고 부족해서 채워나가야 하는 영역은 정서적 사회적 웰니스였습니다. 완벽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설계였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에서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했습니다. 나만의 루틴을 정한 대로 실천하고 평가하고 다음 루틴을 정하기를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웰니스는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는 게임이 아니라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운영하는 방법이며 이 과정은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것은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혼자만의 고민은 고여버릴 수 있지만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면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더 좋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왔던 고민과 판단의 과정 자체를 기록하고 공유해 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비슷한 고민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에게는 다시 한번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웰니스의 각 차원을 하나씩 꺼내어 제가 실제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솔직하게 다뤄보려 합니다. 때로는 잘 되지 않는 날도 있고 계획이 흐트러지는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잘 살기라는 것이 결국 완벽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어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하나의 관점과 하나의 사례를 공유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비슷한 질문을 갖고 있다면 이 여정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조금씩 더 분명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웰니스는 혼자서 목표만을 따라가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